지장간에 있는 재성은 뭐냐?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론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천간의 인성이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 증서, 문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론이 또는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장간의 재성이니까 천간의 인성이니까 그러면 내 소유, 내 권한의 무언가를 지장간 재성,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론이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요즘 시대에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부동산. 이게 여론이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소유 권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증서 나한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 재성이 천간 인성을 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팔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극인은 위험한가라는 주제, 재극인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극인에 대한 어떤 오해라는 것들도 좀 있고요. 재극인을 이제 되게 독특하게 거의 육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재극인을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극인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한간에는 알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재극인 그러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재성과 인성 이게 뭐 예를 들어 무토일간이다 그러면은 수오행과 화오행에 해당되는 육신이 곧 재성이랑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간이 토가 되면 재성이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인성이 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행상으로는 이렇게 재성과 인성이 그래서 수극화를 이루는 상극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재화관계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사실 재화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재극인은 그래서 어떻게 오해받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남자 사주에서 이제 건명이라 그러죠 보통 이 건명에서 재성을 이제 와이프 아내라고 봅니다. 이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성은 우리가 보통 엄마, 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인성을 엄마를 우선으로 놓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재극인이라고 했을 때 일단 사주에 재극인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부 갈등이에요. 예. 재성이 아내고 인성이 엄마니까 와이프가 엄마를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관계에서 확인을 했을 때 고부 갈등으로 가장 통변하기가 좋으니까 일단은 고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와이프가 엄마한테 대드는 사주입니다. 뭐 이렇게 통변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궁합을 보러 갔을 때 재극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억셉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본인이 그렇게 안 느껴도 결혼하면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서 그 상담사 분들이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은 안 그래도 결혼하면 그렇게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 엄마가 위험하다. 심지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재극인이 되니까 내가 와이프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위험해진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극인 돼 있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남자 중에서 재극인 돼 있다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저도 재극인이 돼 있는데. 아, 거참. 그래서 이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고부 갈등, 뭐 와이프가 억세다, 그리고 결혼하면 엄마가 뭐 좀 위험하다, 좀 극단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또 다른 오해들을 사고 있는 게
제극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극인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뭐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제극인은 이렇게 재화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정제가 정관을 생하고 정인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는다.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놓고 보아도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인성이 관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회와 조직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사실상 조직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부터 이 관성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생함으로써 식상이라고 하는 자기를 극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 위에 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 아래 구성원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극인이다라고 하면 재성이 이렇게 인성을 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을 극하는 것이 이 제극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뭔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극인을 보면 보통 월권 또는 뭐 하극상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극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월권하고 하극상하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틀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제극인은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부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안 좋은 어떤 해석으로만 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극인을 항상 나쁜 걸로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이런 월권이나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 하극상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통변을 해볼 수 있고 월권이나 하극상을 했을 때 그러한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는 사주들은 어떤 구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명리학은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하극상을 하고 월권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 직업별로 어떤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인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마케팅 기법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한동안 이제 B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먹혔었는데 그게 먹힌 이유가 대중을 좀 사로잡을 수 있었던 메시지가 있었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들이 훨씬 더 익숙한 내용들이니까 기성세대 분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B급 마케팅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건 사실 신세대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직업에 따라 오히려 제극인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명리학을 과거에 있는 방식 그대로로만 현대사회에 적용을 시켜서 풀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풀이를 했을 때는 뭐 저희는 이제 봉건제도도 아니고 지방 호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민주주의 사회면서 자본주의 사회면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석법이나 사회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관점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오히려 명리학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도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다양성과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극인이 필요한 방식의 삶 등을 나누어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출발을 함으로써 좀 더 풍부하고 현 시대에 맞는
사주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극인은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이기만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앞서 제가 제극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부 갈등, 와이프가 억세다, 그리고 월권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뉘앙스가 고부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리고 그런 와이프가 억세다, 경우에 따라서 억세다를 생활력이 좋다라는 것에 대체하는 말로서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 억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성격적으로 이렇게 수더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고부 갈등이나 와이프가 억세다, 그 외에 월권이나 하극상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 제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제극인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재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재화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상극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 되고요. 이 오행의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얻다, 취하다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시절에 추수한 것에서 잘 열심히 이렇게 종자를 거둬들여서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봄에 싹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을이 지나서 겨울을 거쳐 봄이 되면 종자는 자신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싹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극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 취하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얻거나 취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선생님들한테 현찰로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얻은 거죠.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어느 경품에 응모를 했는데 그 경품 응모에 당첨이 돼서 내 1등 상품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상극을 말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이 어감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극은 사실 뭔가를 얻고 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거나 실력 증진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게 이런 상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극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얻고 취한다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을 때는 과연 이 제극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게 오늘 스트리밍의 어떤 골자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요걸 오늘 초점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재성은 어떤 영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의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재성의 정의가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정도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신의 통솔 하에, 당신의 지휘 하에, 당신이 담당 하에 뭔가를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진행시키거나 하게 되겠네요 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갈 수 있으므로 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능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어떤 다스리는 것,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 범위라고 하는 것이 천간이라고 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한 사람에게서 사회적 요소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성을 천간에 있는 재성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재능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재성은 참여의식이라든지 개인의 재능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만약에 지장간에 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재성은 지장간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장간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현현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여론, 조직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재성으로서 여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재물 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재성은 돈이야 재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재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론이나 재물 그 외에 그냥 재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재성, 지장간에 있는 재성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천간 재성, 지장간 재성이 똑같을 때 그렇게 똑같다면 왜 굳이 천간, 지장간으로 나눴겠어요? 그죠? 뭔가 의미가 다르니까 천간,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번에는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좀 전에는 재성을 해석을 했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인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 많이 알려진 흔한 이야기로는 자격증 그리고 사회적 학습, 인성 보면 공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하는 학습의 의미, 그러면 사람 만나서 사람 대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회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성을 보면 어떤 도장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착안을 해서 문서나 증서 같은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인성이 지장간에 있다면 이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성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학습하는 려는 의지라든지 증서나 문서, 내 자격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증서, 문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천간에 있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장간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천간과 지장간으로 나누어서 재성과 인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극인에 대한 해석 자체를 천간과 천간의 재성, 천간의 인성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능력에 대한 증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재성이다. 천간에 있는 제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의료계통,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허가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간에 있는 제극인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천간의 재성과 지장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장간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재성은 한 개인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취하다 얻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간 재성 나의 능력으로 지장간 인성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얻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능력을 활용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지장간 천간으로 놓고 우리가 제극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장간에 있는 재성은 뭐냐?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천간의 인성이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 증서, 문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론이 또는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장간의 재성이니까 천간의 인성이니까 그러면 내 소유, 내 권한의 무언가를 지장간 재성,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론이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요즘 시대에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부동산. 이게 여론이 사람들이 내 증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소유 권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증서 나한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 재성이 천간 인성을 극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팔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극인의 이제 의도라고 하는 거를 저 사람이 재극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뭐, 하극상을 하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단순히 이기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능력이 괜찮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의 무능함을 증명을 해서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내쫓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판단을 하는 방법은 오행의 상생상극으로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이고 정제와 정인이 있을 때 정제와 정인을 각각 기토와 개수로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은 개수와 기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극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간목, 기토, 개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재극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쓰임을 찾아주기 위함이라는 것의 하나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재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간목은 기계라고 하는 윤택을 통해서 간목이 소토를 하는 작용을 거치면 간목이 수생목을 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재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간목 자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한번 음간도 살펴볼게요. 자, 일간이 개수예요. 그러면 정제는 병화가 되고 정인은 경금이 됩니다. 개수 일간 입장에서 정제, 정인 이렇게 되면 정제가 정인을 재극인을 하면요. 정인이 개수를 생하게 되는 구조로 갖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난기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이게 되면 금생수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개수가 흐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병화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경금의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줄 내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수일간은 재극인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